보험이 없으시면 진료가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세요. 아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김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극심한 복통 때문에 비틀거리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죠. 그날 오후 철수는 손자 민호와 함께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공항에서의 일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져 있었죠. 민호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철수도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따뜻한 캘리포니아 햇살 아래서 걷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죠.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민호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고 숨을 제대로 쉬기도 어려워 보였죠. 민호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 가장 가까운 병원인 세인트 메리 메디컬 센터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철수는 계속 신음을 내뱉었죠.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철수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통증은 처음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민호가 서둘러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빨리 봐주세요.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간호사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험카드 있나요? 보험카드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셔서? 민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보험이 없으시면 먼저 결제를 하셔야 해요. 응급실 기본 진료비만 $2,000입니다. 2,000달러라는 금액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학생인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었죠. 그 사이 철수는 대기실 의자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할아버지가 정말 아파하세요. 나중에 꼭 지불할게요. 민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이에요. 보험이 없으면 선불이 원칙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철수가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복통이 더욱 심해진 것이죠. 민호가 급히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지만 의료진들은 여전히 냉담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철수의 눈에 절망이 서렸습니다. 이국 땅에서 이렇게 아픈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니. 베트남 전쟁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도 견뎌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보험 없는 노인 환자는 뒤로 밀어도 됩니다. 급한 환자들부터 처리하세요. 의료진들이 주고받는 이 말을 들은 순간 김철수 할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마치 짐짝 취급받고 있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죠. 대기실에서 1시간이 넘게 기다리는 동안 철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죠. 그럼에도 의료진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온 환자들이 먼저 치료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간호사님, 제 할아버지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민호가 다시 한번 접수대로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백인 여성으로 그녀의 이름표에는 수잔이라고 적혀 있었죠. 수잔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말씀드렸잖아요. 돈부터 내세요. 수잔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정말 위험해 보여요. 응급 환자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잔이 한숨을 내쉬며 동료 간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또 돈 없는 아시아인들이네.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공짜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이 철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는 철수에게는 모욕적인 말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화를 낼 여력도 없었습니다. 복통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의식이 몽롱해지고 있었거든요. 한 젊은 의사가 지나가다가 철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철수를 살펴봤지만 수잔이 그에게 뭔가 귓속말을 하자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잠깐만요. 민호가 소리쳤지만 의사는 이미 다른 환자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철수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몸을 구부리며 신음을 내뱉었죠.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의료진들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병원으로 가요.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민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민호야. 잠깐만. 조금만 쉬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수잔이 다시 한번 다가와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병원이지 무료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치료받을 생각이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 순간 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군들을 구했던 영웅도 이곳에서는 그저 돈 없는 노인일 뿐이었죠.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보안요원을 부르겠습니다. 계속 여기 계시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하겠어요. 수잔 간호사의 이 위협적인 말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오히려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제발요, 할아버지가 정말 아파하고 계세요.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민호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잔은 이미 보안요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네, 응급실에 문제 환자가 있어요. 치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데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통화를 듣고 있던 철수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이 문제 환자라고 불리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취급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곧 2명의 보안요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건장한 체격에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한 명이 철수에게 다가와서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나가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파서. 민호가 항의하려 했지만 다른 보안요원이 그를 막았습니다. 규정입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통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본 다른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괜찮아 보이시는데 보험도 없으면서 왜 여기 와서.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철수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베트남 전쟁에서 적군의 총알을 피하며 부상병들을 구할 때도 이렇게 모욕적인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불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죠. 환자의 고통보다는 병원의 규정이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실 수 있어요? 민호가 애타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손자의 팔에 의지해 겨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도 걷기 전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죠. 복통이 너무 심해서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수잔이 냉정하게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 아니면 절망이었을까? 자신이 평생 지켜온 존엄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이곳에서 자신은 그저 돈 없는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천천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걸어가면서도 계속 복부를 움켜쥐었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이 차가운 현실의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병원 밖 벤치에 앉아있던 철수의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복통과 함께 어지러움이 몰려왔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68년 베트남 롱안 지역의 무더운 정글. 그날도 이렇게 아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 의무병 데이비들이었죠. 적군의 기습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그는 배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Help me. Please. 데이비드가 약해진 목소리로 철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당시 철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그는 데이비드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피했죠. 그리고는 응급처치를 하며 계속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살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데이비드는 철수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후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죠. 치료가 끝난 후 데이비드는 철수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철수,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어. 그리고 데이비드는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줄게. 철수는 그 종이를 지갑에 소중히 보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철수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철수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민호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죠. 민호야, 지갑을 꺼내줄래? 지갑요? 왜요, 할아버지?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명함들과 사진들 사이에서 그 낡은 종이를 찾았죠. 데이비드 리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자. 민호는 의아해했지만 할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 번호를 눌렀죠. 과연 50년도 더 된 번호가 연결될까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리인가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베트남에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죠. 철수. 정말 김철수인가요? 믿을 수 없군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옛 친구의 목소리였죠. 데이비드, 나 지금 정말 힘들어. 도움이 필요해. 철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전화 너머의 데이비드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철수, 무슨 일이야? 어디에 있어? 철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인트 메리 메디컬 센터에서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것, 지금 극심한 복통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까지.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철수, 지금 즉시 그 병원으로 돌아가. 나는 데이비드 리 박사야. 그 병원의 병원장이거든.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그 의무병이 이제는 병원장이 되어 있다니. 정말인가요? 물론이지.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준 후 나는 의학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 내 덕분에 살게 된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었거든.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병원으로 가. 내가 모든 직원들에게 연락하겠어. 그리고 철수.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정확히 말해줘. 철수가 수장 간호사와 보안요원들의 행동을 설명하자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즉시 조치를 취하겠어. 전화를 끊은 후 데이비드는 병원 전체에 긴급 방송을 했습니다. 모든 의료진은 즉시 응급실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환자에 대한 긴급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한편 철수는 민호의 부축을 받으며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그는 데이비드와의 과거를 떠올렸죠. 그때는 어린 의무병이었던 그가 이제는 병원장이 되어 있다니 세월의 흐름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한가했던 응급실이 갑자기 바빠졌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수장 간호사가 그들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리 병원장이었죠. 철수. 데이비드는 철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은인의 얼굴을 한 번에 알아봤죠. 데이비드. 정말 너구나. 두 사람이 감격적으로 포옹하는 모습을 본 의료진들은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쫓아내려 했던 그 환자가 병원장과 포옹하고 있었던 것이죠. 데이비드가 철수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철수, 미안해. 내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리고는 주변 의료진들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특히 수장 간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을 최우선으로 치료하세요.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베트남에서 죽을 뻔한 저를 구해주신 영웅이에요. 데이비드 병원장의 이 한마디에 응급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쫓아내려 했던 그 할아버지가 병원장의 생명의 은인이라니. 수장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질러진 실수의 크기를 깨닫기 시작했죠. 다른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즉시 VIP 병실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 병원 최고의 의료진을 모두 소집하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의 지시가 떨어지자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VIP 대우를 받고 있었죠. 철수, 지금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말해줘. 모든 검사를 다 해보자. 데이비드가 직접 철수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동료들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우리가 병원장님의 은인을 그렇게 대했다니. 보안 요원들도 마찬가지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쫓아내려 했던 그 노인이 병원장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데이비드는 철수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급성 충수염 의심이야. 즉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직접 집도할게. 그리고는 주변 의료진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치료에는 일체의 비용을 받지 마세요. 그리고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병원장의 이런 단호한 모습은 처음이었죠. 그리고 데이비드가 수잔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환자 차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잔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이 위험해졌다는 것을 직감했죠. 철수가 VIP 병실로 옮겨지는 동안 병원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진료를 거부당했던 그 할아버지가 병원장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이야기였죠. 정말 믿을 수 없어. 그 할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병원장님을 구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겠어? 직원들 사이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철수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죠.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할아버지를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VIP 병실에서 정밀 검사를 마친 후 데이비드 병원장이 철수 곁에 앉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급성 위염이었죠.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철수, 정말 미안해. 내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데이비드.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철수가 약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병원장으로서 책임이 있어. 모든 환자는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데. 데이비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장 간호사와 보안 요원들이 떨리는 모습으로 들어왔죠.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그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수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은 게 문제죠. 데이비드는 철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은 1968년 베트남 롱안 지역에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적군의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의료진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죠. 그때 저는 배에 총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저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해주며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수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의학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철수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데이비드가 철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전체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철수, 내가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미안해. 환자를 차별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철수가 급히 데이비드를 일으켰습니다. 그만해, 데이비드. 내가 무릎 꿇을 일이 아니야. 데이비드는 수장과 보안 요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환자의 외모나 경제적 상황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환자는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수장이 눈물을 흘리며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철수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소, 젊은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배우는 거지. 그 순간 병실 안에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틀 후 철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VIP 병실에서 받은 최고급 치료 덕분에 몸 상태가 말끔히 좋아졌죠. 데이비드는 마지막 진찰을 마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해, 철수.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병원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수잔을 비롯한 간호사들, 의사들, 심지어 보안요원들까지 모두 모였죠. 그들의 손에는 꽃다발과 감사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수잔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죠. 감사 카드에는 병원 직원들의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대하겠습니다. 같은 따뜻한 글들이었습니다. 철수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데이비드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병원에는 새로운 규정이 생깁니다.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응급 환자는 무조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차별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모두가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리고 철수. 데이비드가 특별한 액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병원의 명예 고문 임명장이야. 앞으로 언제든 이 병원을 내 집처럼 생각해. 액자 안에는 김철수 명예 고문 마이너스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철수가 손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영웅이 되려고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단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 되는 거야.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 김철수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글귀와 함께 베트남 전쟁 당시의 사진도 전시되어 있었죠. 지나가던 환자들과 가족들이 철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병원 전체에 퍼져서 모두가 그를 알게 되었거든요. 데이비드가 마지막으로 철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철수, 50년 전에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줬고 오늘 너는 우리 병원 전체를 구해줬어. 진정한 치료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고마워. 철수와 민호가 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수잔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다니.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영웅, 50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철수는 민호와 함께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작은 친절이 때로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